안녕하세요. NFCO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Lost in the Middle입니다. How Language Models Use Long Context. 부제로는 챗GPT가 프롬프트 중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입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 챗봇이나 서치 엔진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태스크를 실행하게 될 때 프롬프트를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가 요즘에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든가 체인 오브 토트라든가 RAG 같이 리트리브된 더큐멘트를 넣어줄 때 길이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문제를 지금 이 연구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모델들은 컨텍스트 이제 리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컨텍스트의 길이가 커지면은 메모리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쿼드라틱하게 이런 요구된 파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롱 컨텍스트를 다루는 모델들이 따로 나오거나 아니면 제한된 컨텍스트의 랭귀지 모델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는 하드웨어나 이런 알고리즘들의 발달로 인해서 10만 개 이상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 긴 컨텍스트를 잘 처리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잘 이용하는지, 그리고 더 작은 모델도 마찬가지로 어떤 컨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런 정보들을 잘 이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 소타 랭귀지 모델들이 어떻게 긴 인풋 컨텍스트를 다양한 태스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멀티 더큐멘트 퀘스천 앤서링 세팅에서 한번, 그리고 신테틱 키밸류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한번, 이렇게 이 두 가지 태스크를 위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롱 컨텍스트를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롱 컨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모델들이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멀티 더큐멘트 퀘스천 앤서링, 여러 가지 문서에서 단서들을 찾아가지고 적당한 리스닝이라든가 아니면은 답을 잘 분간해서 답을 뱉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멀티 더큐멘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큐멘트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롱 컨텍스트가 될 일이 많겠죠. 두 번째로는 단순히 리트리벌 태스크를 실행해 본 겁니다. 롱 인풋 컨텍스트를 넣고 키 밸류가 짝지어져 있는 제이슨 형태의 그런 프롬프트 내에서 알맞게 그 키에 맞는 밸류를 찾아내게 해주세요 라는 형식의 간단한 태스크를 이 실험에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태스크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다양한 인풋 컨텍스트와 그리고 다양한 인풋 컨텍스트 길이와 다양한 인풋 컨텍스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모델의 성능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을 찾았냐면, 이 RAG에서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더큐멘트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앞뒤에 있는 정보들은 잘 활용을 하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정보들은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존의 라마2 같은 경우는 4096 토큰 혹은 8000여 개의 토큰을 처리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더 길게 포지션 인코딩이라든가 더 나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긴 컨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델 혹은 챗GPT도요, 작은 컨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16K 16,000개 토큰 정도의 컨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두 가지 익스텐드 버전과 베이스 버전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퍼포먼스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모델 다 중간 정보를 활용하지 못했고, 그 두 개가 허락되는 컨텍스트를 넣어줬을 때 그렇게 크게 성능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롱 컨텍스트에 대한 이 처리하는 능력이 익스텐드 버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멀티 더큐멘트 퀘스천 앤서링에서 우리는 어떤 걸 확인하고 싶냐면,
제대로 정보를 잘 뽑아내가지고 네,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때 모델이 다양한 이제 도큐멘트에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정답 에비던스라든가 정답 이 스펠에 대한 내용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적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이 태스크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DQA를 하기 위해서는 K개의 도큐멘트를 준비하고 퀘스천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개만 이제 정답이 들어있고 여기서는요, 나머지 거는 디엑스트랙터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답니다. 여기는 다양한 문서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내추럴 퀘스천을 사용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앞에 얘기했던 다양한 문서를 참고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문서를 검토하긴 하지만 이 중에 한 문서에만 정답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방해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추럴 퀘스천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내추럴 퀘스천 같은 경우는 이 쿼리들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네, 관련된 문서들이 증거들이 이 위키피디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어노테이션과 이 정교한 리트리버 시스템을 통해서 릴리번트한 도큐멘트와 그리고 방해자가 될 도큐멘트를 이 논문에서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정답이 들어가 있는 그 도큐멘트 하나, 그리고 K-1 나머지 것들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컨트리버를 이용해서 딕스트랙터를 생성을 시켰다. 그래서 얘네를 순서를 잘 이제 정렬하기도 하고요. 순서를 막 조정해가면서 어떤 순서였을 때 정답이 어떤 순서로서 들어가 있을 때 퍼포먼스가 좋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인풋 랭스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이 도큐멘트가 한 번에 몇 개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조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매트릭 같은 경우는 MDQA에서 이 어큐러시 정답을 얼마나 맞췄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답에 대한 라벨은 그 내추럴 퀘스천에 제공되어 있는 네, correct answer로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도 이런 문서의 위치에 따라서 문서에 대해서 정답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여기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찾을 것이 있는지 얘네가 다시 한번 해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어디에 위치했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이냐, 그리고 최적의 이 컨텍스트 길이는 어느 정도일 것이냐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도큐멘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답은 여기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이 정답을 위치를 막 섞어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디엑스트랙터를 여러 개를 더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팅으로 원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모델들은 오픈 모델로서는 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 있고, 클로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GPT 3.5랑 뭐 클로드, 그러니까 얘네가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이제 모델 사이즈의 모델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클로스드 모델 혹은 오픈 모델에서도 이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디코딩과 프롬프트는 뭐 고정을 시켰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리절트를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어떻게 했냐면은 10개의 문서, 20개의 문서, 30개의 문서를 넣고 각각의 이제 위치를 바꿔서 퍼포먼스를 측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이 모델이 정보의 위치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U자 모양을 이 어떤 오픈 모델 혹은 클로스드 모델 혹은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 익스텐디드 모델 혹은 베이스 모델 상관없이 전부 다 비슷한 이렇게 U자 모양의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프롬프트 내에서 관련된 정보가 앞 뒤에 있을 때 퍼포먼스가 더 좋았고 관련된 정보가 중간에 있을 때는 퍼포먼스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말하기로는 프라이머시 혹은 리젠시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미들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뭔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클로드인데 더 많은 토큰, GPT인데 더 많은 토큰을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익스텐디드 컨텍스트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그 실험을 해본 결과 같은 이게 공유되고 있는 컨텍스트 랭스 내에서는 퍼포먼스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얘네가
뭐 더 긴 컨텍스트를 다루게 해주겠다고 했던 거지. 제한된 컨텍스트 내에서는 뭐 비슷한 성능이 나오겠다고 한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저는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챗 GPT 3.5도 비슷한 익스텐드 버전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익스텐드 버전도 U자 모양 쉐입을 갖고 있는 가운데 미들 컨텍스트를 다루기 어려운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델이 익스텐드 버전 컨텍스트 모델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전체 풀 스팬을 다 이용하는 데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컨텍스트 윈도우에서도 진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더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시 혹은 리전시 바이어스를 모델 프로세싱 과정에서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롱 컨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서는 뭐 아키텍처라든가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스텐드드 컨텍스트를 다룰 때 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로 뭐냐면, 아까는 QA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QA는 리즈닝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러면은 정말 U자 쉐입이 나타나는 게 이 QA를 못해서인지, 혹은 정말 리트리벌 자체가 안 되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를 얘네가 평가해 보기 위해서 태스크를 만듭니다. Synthetic Key Value Retrieval 태스크라는 건데, 얘는 단순히 그냥 리트리벌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자체만 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그 제이슨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 밸류 페어를 만들어 놓고 이 키를 줬을 때 그 밸류를 잘 갖고 오게끔 갖고 오면은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냐면, 단순히 리트리버이기 때문에 뭐 컨텍스트나 혹은 그런 것들에 뭐 상관없이, 혹은 리스닝에 상관없이, 모델의 능력에 상관없이 정말 뭐 복잡한 거 없이 그냥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한 리트리버 스킬을 잘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말 얘가 정보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못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리트리버 태스크를 한번 실행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시리얼라이즈 된 제이슨 형태로 K개의 이제 유니크한 키 밸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키에 대해서 제이슨 오브젝트를 밸류를 잘 갖고 올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여기 이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키에 관련된 밸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디엑스트랙터가 되는 거겠죠.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 키를 줬을 때 알맞은 상응하는 밸류를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뭐 이런 키 밸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랜덤하게 유니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모델들은 고정이 됐고 제이슨 형태의 K의 유니크한 키밸류를 만들었다 해서 정말 잘 리트리버를 해올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이게 간단하지만 정말 이 콘텍스트가 길어짐에 따라서 정말 중간 정보를 잘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이 어큐레시를 매트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총 75, 140, 300개의 키밸류 페어를 실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MDQ에 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클로드 1.3이 모든 컨텍스트 랭스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거의 퍼펙트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GPT 3.5 터보 그리고 이 16K까지 다룰 수 있는 그 변형 이 익스텐디드 버전, 그리고 MPD 30B 인스트럭션은 라저 컨텍스트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롱챗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리트리버를 다룰 수 있는 코드를 자꾸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얘네가 못할 것 같으니까 코드를 만들어야지라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드를 만드는 특이한 형태를 보였고,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전히 라저 컨텍스트를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랭귀지 모델이 이 릴리먼트 인포메이션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얘네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모델의 아키텍처나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나 파인 튜닝에 관련해가지고
얘네가 뭐가 정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실험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까 실험했던 것들은 전부 다 디코더 모델이었죠. 근데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모델을 또 실험을 해봐가지고 정말 모델 아키텍처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특히나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바이 디렉셔널 언더스탠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이렇게 컨텍스트를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른 인코더 디코더 모델들을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플랜 T5라든가 플랜 UL2라든가 얘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코더 디코더 계열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8K까지 이 8K가 얘네가 주로 이제 트레이닝 됐던 맥스 컨텍스트 랭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플랜 T5 같은 경우는 쇼트한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좀 로버스트한 것이 그래도 보였으나, 그래도 그 여전히 긴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보가 있을 때 잘 다루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 디렉셔널 인코더가 이런 컨텍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조금 더 임프로브를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알고 있는 그 학습 데이터 학습할 때 주로 했던 랭스 넘어서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미들 컨텍스트에 대한 다루는 게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쵸? 결과를 봤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이제 모델을 이제 확인했죠. 마찬가지로 U자 쉐입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보였고, 그리고 특히나 이 로버스트 한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들은 뭐였냐면 그래도 트레이닝 컨텍스트 랭스 내부 정도였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컨텍스트 랭스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조금 이렇게 퍼포먼스 드랍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디코더 인코더 같은 경우는 왜 이 리미트한 거에서 성능이 좀 뛰어났냐를 살펴보자면, 얘네는 이제 뉘앙스 언더스탠딩이라든가 아니면 인터 다큐멘트 컨텍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로버스트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조금 이렇게 컴플렉스한 컨텍스트를 다루는데 특히 트레이닝 바운드 내에서 다루는데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모델 컨텍스트를 모델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컨텍스트를 다뤄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쿼리 어웨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디코더 인코더 모델에서는 조금 더 잘했는데 디코더 온리 모델에서는 조금 못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그런 바이디렉션 할 때처럼 쿼리가 맨 뒤에 있을 때는 앞에 단순히 문서를 읽기만 했기 때문에 그 쿼리의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뒤에 쿼리를 문서가 있으면 앞, 뒤 둘 다의 쿼리를 넣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고 GPT 3.5 터보 같은 경우는 이 300페어에 대해서도 100 어큐러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 쿼리를 앞에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 없을 때는 최대 45.6% 정도의 퍼포먼스 드랍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과 함께라면 뭐 거의 골고루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쿼리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는 이제 아까 제이슨 형태의 키 밸류 리트리벌에서만 해본 건데, 이번에는 야심차게 멀티 더큐멘트 큐에 대해서도 해봤는데, 앞에 관련된 정보가 나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부스트가 됐지만, 다른 구간에서는 뭐 조금의 부스트가 있거나 뭐 네거티브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효과가 태스크별로 뭔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 뭔가 이렇게 키밸류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컴플렉스한 리스닝이 필요한 MBQA 같은 경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을 결합한 뭔가 더 넓은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는 뭔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쿼리 어웨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함으로써 더 복잡한 컨텍스트에서도 혹은 태스크에서도 네, 잘 다룰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이나 프롬프트 디자인이 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좋은 성능을 뭐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는 뭐 태스크 어널리제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어웨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하니까 리트리버 같이 단순한 단순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이 올라갔지만 태스크에 따라서 그 뭔가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테크닉에 대해서 더 많은 랭귀지 모델에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가 이제 보여주는 것은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통해서 이렇게 디코더 온리 모델에서 네, 해본 건데 뭔가 그죠? 리트리버를 했는데 뭐 저 더 잘 됐나 봐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스트럭션 된 튜닝 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보통 랭귀지 모델이 포스트 이니셜 트레이닝 이후에 파인 튜닝을 인스트럭션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인 튜닝이 얼마나 이런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MPT30B에 대해서 인스트럭션 튜닝 된 것과 안 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MPT30B 인스트럭션 튜닝 된 게 베이스 버전에 비해서 MDQA 태스크에서 더 뭔가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둘 다 U자 U-shaped 커브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스트럭션 튜닝 된 것이 로버스트한 모습을 좀 더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성능도 더 전반적으로 좋죠, 인스트럭션 튜닝 된 것이요. 그래서 이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 퍼포먼스 차이를 인스트럭션 튜닝이 좀 줄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헤런트 바이어스가 있지만 이 롱거 레인지 인포메이션에서 이 파인 튜닝이 조금 모델의 컨텍스트에서 뭔가 핸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스트럭션이 이런 모델 바이어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얘가 갖고 온 웹에서 갖고 온 문서들은 보통 질문이 앞에 있고 답변이 뒤에 있는 형식들이 많잖아요. 뭐 네이버 지식인만 봐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스택 오버플로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앞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그런 데이터로 했기 때문에 앞뒤가 조금 더 잘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앞뒤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은 인스트럭션 튜닝 할 때도 그렇고, 혹은 그 전에 SFT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앞뒤 있는 정보들이 주로 중요한 문서들이 인터넷에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얘기를 또 얘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마2에서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여전히 뭐 파인 튜닝 했던 것이 뭐 좋았고 유쉐이프 퍼포먼스가 여전히 보였다. 하지만 이런 파인 튜닝이 약간 이런 포지셔널 바이어스를 완화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스트럭션의 이 플레이스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모델 스케일 그리고 이 퍼포먼스 바이어스의 이 뭔가 파인 튜닝 과정 중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밸런스한 모델이 어트랙티브니스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 인헤런트 바이어스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오픈 도메인 QA를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네, 단순히 여기서는 뭘 해준 거냐면 더큐멘트를 막 많이 넣어줘 본 거예요. 그래서 더큐멘트 더 논거 컨텍스트가 더 좋은 성능을 얘네한테 보였냐, 이런 거를 이제 내추럴 퀘스천에서 한번 보였던 것인데, 지금 보면은 모델에 이제 더큐멘트를 점점 더 많이 넣어줬는데 불구하고 이 올라가는 게 점점 더뎌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GPT 3.5 터보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이제 컨텍스트를 넣을수록 조금의 성능 향상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컨텍스트를 넣어주면 더 많은 메모리가 들고
그런 컴퓨테이션에 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리더 모델이 어디셔널 컨텍스트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어디셔널 컨텍스트를 최적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리랭킹을 통해서 뭐 트랭케이션 하는 것이 어떻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델의, 그러니까 리더 모델, 그러니까 여기서는 LLM이겠죠. RAG에서 요즘에 리더 모델 다 LLM으로 쓰니까요. LLM이 이제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레이턴시나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뭔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다이나믹 컨텍스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더 많은 정보를 넣어준다고 해서 모델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항상 이렇게 잘 해결하는, 무조건 많이 넣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랭킹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테크닉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보를 많이 넣어줬는데 크게 성능 향상을 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로스트 인 더 미들, 이 U자 쉐입 의 성능을 보이는 중간 컨텍스트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면서 롱 컨텍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 롱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피킹을 얘네가 연구를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이제 릴리번스 인포메이션의 포지션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게 된다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 컨텍스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뭔가 어려워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델 아키텍처 관련해서 디코더 온리 모델과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능력을 살펴봤을 때 보통 아까 트레이닝 바운드 내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더 뭔가 로버스트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커리를 앞뒤로 없애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해줬는데 특히 키밸류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됐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 여부는 살짝 이렇게 퍼포먼스 중간과 이 앞뒤의 퍼포먼스 차이를 줄여주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Q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 이 컨텍스트가 늘어난다고 해서 점점 이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점이 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항상 많이 넣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뭔가 이런 inefficiency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옵티마이즈한 리트리벌 스트래지가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도큐멘트 랭킹을 통해서 모델 퍼포먼스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 컨텍스트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리미테이션들을 잘 봤으니 잘 보여주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롱 컨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트레인 테크닉에 대한 영향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이후에 사람들은 모델과 방법론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광범위한 인풋 컨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저도 이 관련해 가지고 되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롱 컨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주로 논문도 열심히 보고 있고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소홀하게 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봐주시고 구독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